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예고로 소금 가격이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품귀 현상마저 빚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는 물건이 품절됐고 도매상 역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 해안도시 부산의 해수욕장의 실태를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 침식률 조사 결과 부산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이 제172차 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고되면서 안전한 소금을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가 늘어나 부산에서도 소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는 대용량 천일염이 동나 판매하지 못하고 있고 도매상들도 소금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용 소금 역시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소금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10kg에서 20kg짜리 대용량 소금이 품절된 겁니다. 소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주일 전부터 1인당 판매 개수를 제한했는데도 19일에는 아예 물량이 떨어졌습니다. 소금을 사러 왔다가 그냥 발길을 돌리는 손님도 있습니다. 우리 소금 농사가 떨어져. 떨어져서 오늘 그냥 가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가정용 소금도 동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에는 입고 일정 미정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전날 소금이 다 매진되었고 다음날 소금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약 한 1시간가량 줄을 서서 들어온 물건들을 가져가셨습니다. 물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언제 들어올지 얼마에 팔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 실정입니다. 도매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3주 전 25,000원이었던 20kg짜리 소금은 최근 45,000원으로 값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한 3주 사이에 한 200원 오른 것 같아요. 앞주에도 또 35,000원 된 게 지금 4만 원. 판매할 소금 물량을 일주일에 한 번 공급받기도 어렵습니다. 들어오면 하루 이전에 다 나가버리고 가격은 들어올 때마다 인상이 돼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물건이 들어올지 몰라요.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생산량이 한 40% 줄었고 거기다가 갑자기 일본 원전까지 터지니까 업계에서는 다음 물량을 받으면 소금값이 2배 이상 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6, 7월 소금 생산량이 정상화되고 있어 공급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6월 생산량은 신안군 현지에 확인한 결과 지난주 금요일까지 생산량이 2만 톤 이상이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6월 전체 생산량이 평년 수준인 3만 톤은 무난하고 5만 톤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정보는 괴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면서 밥상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LG엘로비전 부산방송은 기후위기 속 해안도시 부산에 대해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사장이 사라지는 부산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올해 해수부가 내놓은 해수욕장 침식률을 보면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심각합니다. 왜 부산만 이렇게 심각한 건지, 대책은 모래 투입밖에 없는 건지 장보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늘에서 바라본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모래사장의 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5만 4천 제곱미터였던 모래사장 면적은 2년 만에 4만 8천 제곱미터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해수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송정해수욕장은 우려인 C등급과 심각인 D등급을 오가며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송정해수욕장뿐 아니라 부산의 조사 지점 9곳 중 8곳이 C와 D등급을 받아
부산의 침식률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독 부산의 해안 침식률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도 이유 중 하나지만 해안가 난개발과 도시화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 분석합니다. 해운대나 송정이나 할 것 없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됐잖아요. 물 관리를 잘하다 보면은 모래가 백사장으로 하나도 안 들어와요. 모래 유입이 되는 그 유로가 전부 차단되거나 변형됐죠. 해일 등 해안 자연재해 완충 효과가 있는 모래사장이 줄어들수록 해안가 침수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 그동안 모래사장을 지키기 위해 해운대와 송도해수욕장 등에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제대로 된 정비 사업을 시작도 못한 해수욕장이 대부분입니다. 연안 정비 사업은 모래를 투입하는 양빈 사업 이외에도 투입한 모래가 바다로 유실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사업이 진행됐던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동백섬과 미포 쪽에 수중 반파제, 즉 수면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해류의 속도를 줄여서 모래 유실을 최소화하는 방어막을 만들었습니다. 총 투입된 예산만 315억 원에 달하는데요. 해수욕장 한 곳을 정비하는데 수백억 원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진행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연안 정비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서구의 낙동강 준설 사업에서 모래가 나오자 해운대구는 이 모래를 송정해수욕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래 질이 달라 주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사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비 지원이 일단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지자체 재정 여건도 그렇지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 지금 해수부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예산 배정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모래를 상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대청공원 호수의 모래 등 비슷한 질의 모래를 해수욕장에 꾸준히 투입하는 것도 또 다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키웨스트 해안에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폐각으로 모래를 만드는데 계속 그 공장에서 막 모래를 만들어가 해안에 계속 놓쳐요. 그런 식으로 부산도 이제 조금은 계속 유지 관리를 위한 그 좀 세부적인 전략이 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시작한 도시화로 해수욕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는 결국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해수욕장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172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은 현지 주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박람회 유치 홍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먼저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리는 총회 기간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제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에 부산 유치 지지를 호소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11월 말 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이후 곧바로 개최국 결정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총회에서 지지세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에서 유력 해외 언론과 5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와 특집 행사 등도 개최합니다.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1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20년간 자신을 키워준 중구 영도구 구민들과 선배, 동료 의원,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모든 비난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지만 자신을 믿고 뽑아준 지역 주민들에게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넓은 해량으로 보듬어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기장군의회가 프랑스와 독일 해외 연수를 계획 중인 가운데 보여주기식 원전시설 탐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부산참여연대와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부산시당은 기장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참여연대 측은 프랑스와 독일 해외 연수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 파리지사 관계자를 동반하려는 것이 공개되자
계획을 취소하는 등 친원전 전문가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을 핑계 삼아 노골적인 관광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며 관광성 해외 연수를 지탄하고 나섰습니다. 제36회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 119 구조견 부문 단체전에서 부산소방본부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32개 팀이 참가해 수색 능력과 복종, 장애물 통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구조견은 영웅과 나래, 충성이로 실제 수색,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충성이는 지난 9일 아미산에서 실종된 70대 치매 노인을 찾는 등 현장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지난 2003년 119 구조견이 도입돼 지금까지 1,200여 회 출동해 12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 줄에 1,000원밖에 하지 않던 김밥, 단골 외식 메뉴로 꼽히는 저렴했던 삼겹살까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의 이 가격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10,000원은 들고 나가야죠. 한국소비자원이 외식 물가 통계를 위해 8개 품목을 조사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기준으로 한 끼에 10,000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겹살이 200g에 19,150원으로 20,000원에 육박했고요. 삼계탕과 냉면, 비빔밥도 모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모자랍니다. 다른 음식들도 살펴보면 칼국수와 김치찌개 백반도 8,000원대, 짜장면 7,000원, 김밥은 3,000원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상승률은 더 크게 체감됩니다. 짜장면과 김밥은 40%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식 물가 상승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 가스와 전기요금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이유입니다. 이러다 또 5년 뒤면 김밥 10,000원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동의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에서 박사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 왕방 씨가 대학발전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중국에서 대중가수로 활동 중인 왕 씨는 동의대 대학원에 진학했고 지난 4월 영화의 전당에서 초청 독창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는 8월 박사학위 취득을 앞둔 왕방 씨는 졸업과 동시에 중국으로 돌아가 가수 활동과 함께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36대를 추가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19일 두리발 25대를 위탁 운영기관인 부산시설공단에 인계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11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계획된 두리발이 모두 도입되면 부산의 장애인 교통수단은 모두 210대로 늘어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과 종교, 언론계 등의 인사 47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화해조정단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해조정단은 첨예하게 대립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학교폭력 중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폭 발생 초기부터 심의위 조치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불만 등의 해결 방안을 교육적으로 접근합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회복, 화해와 조정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테니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테니스 초보자들을 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동구테니스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테니스에 입문한 지 1년 미만인 남녀 선수 20명이 참가해 기량을 펼쳤습니다. 협회는 초보자들의 스포츠맨십 함양과 테니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신형 전동차 한 대가 노포 차량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형 전동차는 1호선 신차 3단계 교체 물량으로 앞으로 3대를 더 들여온 뒤 하반기 시운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